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토트넘 허스퍼가 최근 2경기 연속 패배를 당한 가운데 영국 프리미어리그 주간 방송사인 스카이 스포츠의 분석가로 활동하고 있는 게리 네빌은 에스턴 빌라와의 경기도 토트넘이 패배할 것이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팬들이 또한 의아해하고 있는 것이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자신의 하이라인 축구 스타일을 계속해서 유지할 것이다라면 느린 것으로 정평이 나 있고 이미 2번의 패배 과정 속에서 그 허점을 드러낸 에릭 다이어를 왜 계속 출전 선수로 고집하고 있느냐일 것입니다. 차라리 이번에 영입한 유망주 애슐리 필립스 같이 키도 크고 빠르고 빌드업도 괜찮은 유망주를 써보는 게 어떠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에스턴 빌라와의 경기를 앞둔 기자회견에서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고민이라고 했는데요. 필립스까지 부상을 당했고 또 하나의 충격적인 소식, 비수마의 경고 누적 징계 이탈에 이어 메디슨의 부상에 이어 파페 마타르 사르까지도 대표팀 경기에서 부상을 입고 돌아오며 이번 빌라전 출전이 불투명해졌다는 것입니다. 최악의 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토트넘,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대응할지 영국 현지 전문가들의 분석과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인터뷰, 특히 수비가 나도 고민이다라고 말했던 발언의 진위가 무엇인지 그 전체 내용 해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13라운드 토트넘 허스퍼는 에스턴 빌라와 홈 경기를 한국 시간으로 일요일 밤 11시에 치르게 됩니다. 이 경기를 앞두고 영국의 런던 지역 신문인 이브닝 스탠다드가 토트넘 허스퍼의 선수단 상황을 소개했는데요. 파페 마타르 사르도 대표팀에서 부상을 당하고 돌아왔고 애슐리 필립스도 잉글랜드 19세 이하 대표팀 경기에서 발목 부상을 입고 돌아오면서 한 달가량 이탈할 것이다. 이를 통해서 예상된 선발 명단은 비카리오가 골문을 지키고 다행히 부상 체크를 마친 우도기가 포로와 함께 좌우 풀백으로 선발 출전하지만 에릭 다이어와 벤 데이비스가 센터백으로 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사르 같은 경우에는 경기 당일까지도 컨디션을 체크해서 큰 부상이 아니라면 뛸 수 있기 때문에 사르, 호이비에르, 벤탄쿠르로 3미드를 구성하고 있지만 사르의 자리는 로셀소가 나올 가능성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행인 것은 공격 라인 쿨루셉스키, 손흥민, 브레넌 존슨 이 3명의 선수는 정상적인 것인데 결국엔 토트넘이 이번 A매치 휴식 기간 동안 가장 집중해야 했던 것이 다이어를 빼고 조금은 어린 선수들을 끌어올리고 준비하는 부분들이었는데 필립스가 아예 부상으로 뛸 수 없는 상황이라면 결국에는 울브스전처럼 다이어의 리스크를 안고 가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들이 공개가 됐기 때문인지 영국의 스카이 스포츠에서 게리 네빌, 로이킨, 제이미 캐러거가 출연해서 토트넘과 에스턴 빌라의 경기를 전망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모두가 토트넘의 패배를 예상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영국 현지 매체들의 승부 예측을 소개해드릴 때 대부분의 매체들이 2대2 무승부를 전망하고 있는 상황을 전해드렸는데 축구인 출신 프리미어리그 레전드들은 다 토트넘이 3연패까지 당할 것이다라고 예상한 거예요. 여기에 아스널 레전드인 이안 라이트도 같은 의견이었는데 맨유 레전드의 로이킨과 아스널 레전드인 이안 라이트는 에스턴 빌라가 2대1로 승리할 것이다라고 내다봤고 캐러거와 네빌 조금 더 이제 많이 방송 쪽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두 분인데 에스턴 빌라가 3대1까지 이길 것이다. 결국엔 토트넘의 리스크는 수비에 있다라는 것을 짚은 것입니다. 로이킨 같은 경우에는 에스턴 빌라의 플레이가 굉장히 괜찮다, 팬시하다라고 하면서 몇 골 이상 넣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리네커 역시 토트넘은 이 경기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라고 했고 게리 네빌도 에스턴 빌라가 아주 좋다라고 말하면서 이 경기 토트넘이 3연패를 당하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토트넘의 경기 양상과 운영 상황들을 굉장히 정확하게 예측해내고 있는 아스널 레전드 폴 머슨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은 토트넘에게 힘을 실어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스포츠 키다와의 인터뷰에서 1대1로 비길 것이다. 왜냐하면 빌라가 원정 경기에서 부진한 모습들이 있고 또 큰 팀들을 상대로 조금은 압박감을 느껴하는 부분들로 인해서 사실 개인적으로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번 경기도 빌라가 좀 좋은 경기를 하더라도 이런 상태로라면 뭐 토트넘을 이길 정도는 아닐 것이다라고 내다본 것인데요. 이렇게 토트넘에 대해서 부정적인 전망과 우려들이 따르고 있다 보니까 경기를 앞둔 기자회견에서도 조금은 이제 직설적인 질문들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따라왔거든요. 그리고 팀 운영을 어떻게 해갈 것인지, 부상 공백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들이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어떻게 답했는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턴 빌라와의 경기를 앞두고 현재 팀 소식은 무엇인가요? 제임스 메디슨과 미키 판터벤의 부상 상태에 대한 새로운 업데이트가 있나요? 조금 더 이제 호전되고 있다는 얘기라도 듣고 싶은 질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대답은 이랬습니다.
미키 반더벤과 메디스는 몇 주 전과 마찬가지로 별다른 소식이 없습니다. 똑같은 상황이라는 것이죠. 국가대표 휴식기 동안 몇 가지 문제가 오히려 있었습니다. 어린 선수 애슐리 필립스가 잉글랜드 19세 이하 대표팀에서 발목 부상을 입다 보니까 당분간 결장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판단을 해봐야 되겠지만 최소한 한 달 정도는 결장할 것입니다. 즉 이 얘기는 12월 말까지 못 뛴다. 반더벤과 거의 마찬가지 이탈 기간이 생긴 겁니다. 이건 정말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고 다이어가 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파페사르 역시 대표팀에서 돌아오는 과정 속에 문제가 있어서 확인 중입니다. 오늘 훈련에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일 상태를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그 외에 비수마가 출전 정지를 당했지만 데스티니 우도기는 복귀를 했고 다른 선수들은 모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기자회견이 영국 현지 시간으로 금요일에 있었고 토트넘은 일요일에 에스턴 빌라와 경기를 하니까 토요일까지도 이제 훈련을 하면서 상태를 보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상황에서 사르가 뛸 수 있을지 없을지를 보는 거니까 심각한 부상은 아닌데 만약에 조금의 문제가 있다면 사르까지 또 긴 부상을 입게 되면 그것도 문제니까 아마 무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포스테콜로 감독이 선수들의 부상을 사전 예방하는 편이라는 걸 생각한다면 사르 선수가 빌라와의 경기에 뛰지 못할 가능성도 충분히 제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이어가 이번 경기도 선발 명단 예상에 계속 올라오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애슐리 필립스의 부상에도 연관이 있는데요. 애슐리 필립스의 부상뿐 아니라 또 최근에 구단이 수석 스카우트를 공식 선임하기도 했고 또 지난 1월 이적 시장에 대한 많은 미팅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적에 대한 논의도 있었느냐라는 질문이 나왔어요. 즉 지금 많은 부상자들이 있기 때문에 후반기에 분명히 보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이 있었던 것인데 이에 대해서 포스테콜로 감독이 피하지 않고 대답을 했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일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던 시기였는데요. 1월 이적 시장에 대한 계획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한 랑게가 디렉터로 합류해서 모든 배경 작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1월 달이 가까워지고 있고 현재 팀에 필요한 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면서 저의 참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한 랑게가 주도하고 있는 백그라운드 작업은 이미 진행 중인데 요한 랑게는 그 분야에서 또 도움을 줄 사람까지 데려왔죠. 적절한 시기가 된다면 그와 함께 일할 것입니다. 즉 지금 내가 소통은 하고 있는데 1차적인 리스트를 요한 랑게가 만들고 있고 최종 영입 과정이 진행될 때 내가 좀 더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선택할 것이다. 즉 1월 달에 의미 있는 영입이 진행되니까 감독이 이 정도까지 개입하는 거잖아요. 1월 달에 영입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고한 것입니다. 또 하나의 질문, 필립스가 없다면 다른 유망주들을 쓸 수는 없느냐. 지금 계속해서 1군 선수들과 함께하고 있는 유스 출신 선수 제이미 돈리와 도링턴 얘기인데요. 특히 제이미 돈리는 미드필드지만 도링턴은 센터백이거든요. 이 도링턴은 못 쓰냐 이런 얘기까지 나온 건데요. 그 질문이 이랬습니다. 우리는 모든 어린 선수들을 추적해오고 있고요. 제이미와 RP 도링턴은 최근에 꽤 정기적으로 우리와 함께 훈련하고 있습니다. 부상자 문제도 있었지만 그 전에도 꽤 규칙적으로 이 선수들은 1군 훈련에 참가해왔기 때문에 지금은 모든 젊은 선수들에게 프로가 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1군 팀의 환경에 적응하고 또 훈련에 어떻게 적응하는지 여기서 어떻게 발전하는지 우리가 하는 모든 훈련과 방식에 적응하는지를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팀의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훈련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선수와 같은 선수들이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될 것이고 계속 이렇게 한다면 기회가 올 것입니다. 즉 지금 1군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은 이 선수들이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부상자가 많기 때문이기도 하니까 당장 이 선수를 1군 경기에 뛰기 위한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지금 잘하고 있다. 이게 좀 더 이어지고 좀 더 적응을 잘하면 뛸 수 있다. 즉 이번 빌라와의 경기에 도링턴 정도의 선수는 뛰기가 어려울 거다. 에릭 다이어가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수비 라인도 문제긴 문제인데 말씀드린 대로 사르까지 다쳤잖아요. 그렇다면 미드필드 라인에 벤탄쿠르의 중요성, 벤탄쿠르를 좀 더 많은 시간 뛰게 해야 된다라는 상황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요. 벤탄쿠르가 사실은 우루과이 대표팀에 가서 아르헨티나와의 경기도 출전을 했고 또 볼리비아와의 경기에는 선발 출전까지 했거든요. 즉 컨디션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상황에 대해서 특히 일요일 경기를 앞둔 상황은 어떤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포스테콜로 감독이 괜찮습니다라고 하면서 금요일 아침에도 훈련을 했고 또 훈련을 보니까 뛰기 괜찮은 것 같다. 벤탄쿠르는 대표팀에 다시 합류하고 싶어 했었고 우리 팀 토트넘에서도 경기를 계속해서 하고 싶어 한다. 즉 사실은 이제 몸 상태에 문제가 있다면 대표팀을 안 갈 수도 있는데 그 정도의 상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미 벤탄쿠르는 대표팀에 많은 기회들을 놓쳤고 또 대부분의 선수들처럼 조국을 대표한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안 보낼 수 없었다. 그리고 벤탄쿠르가 우루과이 대표팀에 가서 선발 출전 기회를 얻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도 좋은 일이다. 경기를 이겨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긴 것이다. 즉 경기 감각을 오히려 거기서 더 쌓고 왔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훈련이 된 거와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 팀에서는 아직 선발로 뛰지 못했지만 출전 시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본인의 포지션이라든지 자신의 경기력에 대해서 더욱더 자신감을 갖게 될 것이다. 긍정적인 변화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흐름으로 봤을 때는 벤탄쿠르 선수가 이번 빌라와의 경기에 사르가 빠진 자리에 선발 출전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와 더불어서 로셀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호이비에르도 있고 스킵도 있지만 공격 창의성에 대한 문제가 최근에 이제 드러났었잖아요. 비수마와 사르와 메디튼이 다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창의적인 선수가 필요하니까 로셀소도 아르헨티나 대표팀의 경기를 뛰고 왔으니 어떻게 일요일 경기를 준비하고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로셀소도 다른 대표팀에 다녀온 선수들과 마찬가지로 금요일에 전체 훈련을 소화했다. 그 누구에게도 문제가 없었다. 체력도 부상 문제도 없으니 로셀소가 100%의 컨디션으로 빌라와의 경기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남미의전 선수들이 이제 파페사르처럼 조금 늦게 오긴 했는데 일단 파페사르는 몸 상태가 안 좋았고 브라질 대표팀에 다녀온 에메르송 로얄이나 또 벤탄쿠르, 로메로, 로셀소 이런 선수들은 모두 훈련에 정상 소화했다. 다만 아시다시피 이제 로메로 같은 경우에는 퇴장 징계로 뛸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로셀소는 이번 경기 뛸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고요. 스킵이 뛸 가능성은 어떠냐? 스킵이 브렌트포드와의 개막전에 출전한 이후 못 뛰고 있는데 선발로 못 뛰고 있는데 어떠냐? 이번 경기에 기회가 있겠느냐라고 했는데 스킵에 대해서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열심히 훈련하고 있다라고 소개를 하면서 우리 팀에 있는 4-5명 중에 1명 남아서 훈련한 선수 중에 1명이다. 대표팀에 안 다녀왔는데 지난 몇 주 동안 그런 과정 속에 훈련을 잘했다. 열심히 훈련하면서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데 다만 이제 그가 경기 중에 등장해서 임팩트를 낼 수 있다. 선발로 안 나왔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출전 기회가 올 텐데 그 기회를 어떻게 살리느냐. 즉 이 선수 이번에도 조금은 후반에 들어와서 임팩트를 주고 체력을 보강해주는 역할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것을 좀 암시하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벤탄쿠르의 출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다 보니까 그렇다면 어느 위치가 벤탄쿠르의 최적의 포지션이라고 보느냐라는 질문까지 나왔는데요. 일단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벤탄쿠르의 장점에 대해서 여러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것을 장점이라고 하면서 6번도 되고 8번도 되고 더 공격적으로 뛸 수 있고 창의적으로도 뛸 수 있고 골도 넣을 수 있다. 즉 포백 앞에 홀딩 미드필더, 메잘라, 그 10번 공미까지 다 된다는 얘기예요. 즉 지금 메디슨의 자리도 볼 수 있고 사르의 자리도 볼 수 있고 비수마의 자리도 된다는 거죠. 실제로 지금 이 선수들이 빠지고 또 호이비에르가 있는 상태에서 벤탄쿠르가 들어가서 다양한 조합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많은 선수들이 부상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빠지다 보니까 차질이 있었다. 어찌됐거나 벤탄쿠르의 출전에 대한 핵심은 그가 편안하게 뛸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장기 부상, 십자인대 부상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중요한 게 그를 어디에 뛰게 하느냐가 아니라 그가 어느 위치에 뛰든지 잘 뛰게 하는 게 중요한데 현재 잘 회복하고 있고 앞으로 몇 주 안에 기회가 올 것이다. 그 기회라는 게 선발 출전이라는 것인데 당장 이제 이번 경기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조금은 이제 얘기한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벤탄쿠르가 지금 회복 중이잖아요. 우루과이 대표팀에서도 이전보다는 낮은 위치, 6번 위치에서 뛰었단 말이죠. 비엘사 감독이 또 전술가인데 벤탄쿠르를 그렇게 기용했던 걸 보고 나서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비엘사의 기용을 나도 이해를 한다. 그러면서 지금 사실 신체적인 관점에서 스피드나 뭐 피지컬이나 반응력이 최상의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 한 칸 내려서 그런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 포백 앞에서 뛰게 한 것 같은데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고 본 것 같아요. 하지만 신체적인 관점에서 최고의 모습에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고 본다라고 했으니 좀 더 전진된 위치를 볼 수도 있겠지만 다만 이전에 이제 토트넘에서 교체로 들어왔던 경기들에 있어서 경기력이 그렇게 좀 이제 좋지는 않았었거든요. 이번엔 조금 더 나아졌다라고 봤을 때 비수마, 사르, 메디슨이 다 없다면 비수마의 자리에 아예 좀 내려가서 본인이 앞에서 전방 압박할 때의 타이밍 문제를 조금은 덜어낼 수 있는 그런 부담을 덜어낼 수 있는 위치를 맡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미드필드 밸런스에 대한 질문이 계속 나왔어요. 왜냐? 지금 수비 라인도 로메로 반더벤이 다 빠졌지만 미드필드 라인도 메디슨, 사르, 비수마가 다 못 뛸 수도 있잖아요. 이 밸런스를 맞추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질문을 했더니 여기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본심을 드러낸 겁니다. 현재로서는 그 미드필드보다는 백포가 가장 큰 문제일 겁니다. 즉 미드필드 라인도 주전이 다 빠졌지만 그래도 호이비에르, 벤탄쿠르, 로셀소 같은 선수들이 있는데 로메로와 반더벤이 빠진 수비 라인은 데이비스와 다이어가 뛰어야 되니까 미드필드도 그렇긴 하지만 백포의 깊이가 정말 부족합니다라고 하면 면서 다이어가 뛰어야 하는 수비 라인의 깊이를 지적했어요. 지금 그런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결장 선수가 많아서 선수의 숫자가 가용 인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다른 선수들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시기지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변화와 다양한 상대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본인이 지금 수비 라인에 대해서 가장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인정한 것이고 결국에는 다이어가 뛸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말로 지금 토트넘의 가장 큰 문제, 메이저 이슈라고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반더벤과 메디슨이 없는 상태에서 언론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경기를 해야 한다고 기사를 쓰고 있는데 본인은 인터뷰에서 계속 같은 방식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 이 얘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이 나왔거든요. 그에 대해서 사람들이 내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인정을 했어요. 충분히 공평한 반응입니다. 왜냐? 지난 두 경기의 결과가 좋지 않았던 것이 분명하니까요. 하지만 제가 계속 말했듯이 우리는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 어떤 팀으로서 구축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초기 단계라면 우리가 원하는 축구에 집중을 해야 된다. 단기적으로 결과가 좋고 나쁨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이대로 밀고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수들이 이탈했어도 같은 방식으로 접근을 하겠다. 물론 이 방식에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면밀히 조사할 수 있고 그것도 이해를 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건 그걸 사람들에게 설득하는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이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비판 여론에 대응하고 비판 여론에 설명하고 그거에 대응하는 경기를 내기 위해 노력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내부적인 방향성과 로드맵을 갖고 맞춰나가고 만들어가는 것이니까 외부의 반응 인정하고 이해는 하지만 신경 쓰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자회견을 종합해보면 토트넘의 선발 명단 존슨, 손흥민, 쿨루세스키가 3톱으로 나서는 것은 불변이고요. 우도기 포로가 인버티드 풀백으로 안으로 미드필드 역할을 함께하고 로셀소가 메디슨의 자리 그리고 호이비에르가 사르의 자리 벤탄쿠르가 비수마의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엄청나게 뛰고 압박해줘야 되는 역할에 오히려 호이비에르나 스킵이 나올 수 있고 벤탄쿠르가 비수마처럼 뒤에 내려가서 공 운반도 하고 조금 부담을 덜어낸 상태에서 플레이할 것 같아요. 벤탄쿠르의 수비 커버까지도 호이비에르나 스킵이 할 것 같고 센터백은 데이비스와 다이어인 인데 다이어가 정말 못 쓰겠다라면 도링턴이 깜짝 출전하거나 로얄을 센터백으로 쓰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레전드들 같은 경우에는 토트넘의 패배를 예상했지만 언론들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토트넘의 가능성, 토트넘의 홈 경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90미닛 같은 경우에는 토트넘이 2대2로 비길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고요. 또 이 과정 속에서 에스턴 빌라 역시 이탈 자원이 없지 않다. 부엔디아와 밍스가 빠진 미들라인과 수비라인의 창의성, 피지컬 문제를 좀 지적을 했어요. 물론 파우 토레스가 센터백 라인에서 새로 합류해서 후방 조율이 좋긴 하지만 배후의 커버 속도에 문제가 있으니 손흥민 선수가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부분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영국 런던 지역 신문 이브닝 스탠다드도 2대2 무승부를 예상했고 다만 울버햄튼이 토트넘을 상대로 보여줬던 경기가 에스턴 빌라에게 자신감을 줄 수 있다. 근데 에스턴 빌라가 원정에서 약하니까 토트넘을 상대로도 원정에서는 무승부가 최선일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또 다른 인터넷 매체 스포츠몰도 2대2 무승부를 예상했는데요. 토트넘이 메디슨과 페리시가 없는 상태에서 존슨과 쿨루세스키가 창의적인 불꽃을 불어넣어서 손흥민 선수를 지원해줘야 된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로셀소, 벤탄쿠르, 호이비에르냐, 로셀소, 벤탄쿠르, 스킵이냐, 혹은 호이비에르, 스킵, 벤탄쿠르냐 선발 명단에 대한 많은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어떤 조합으로 에스턴 빌라와의 경기를 치르게 될지 경기 지켜보고 한준TV에서 모든 이야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